마지막으로 이 PER의 한계, 아주 좋은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한계가 있어요. 나는 늘 세상에는 늘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없는 게 문제이다. 다만 솔루션이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늘 해요. 마찬가지 이 PER 또한 문제점 투성이야. 이 문제점을 풀어야 돼. 남보다 다른 해석을 통해서 반대를 위한 의심이 아닌 진보를 위한 의심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발견하기도 하고 재해석을 해봐야 돼. 어쨌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PER의 문제점이 뭘까라는 점에서 PER의 한계점이지. 이걸 이제 극복하는 첫째는 이제 이 PER의 그 가치적 요소, 이 가치적 요소, 자에서 이 어닝이 A란 기업과 B란 기업의 이익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해요. A란 기업 이익 1조고 B란 기업 이익 1조예요. 또 A란 나라의 소속돼 A란 나라에서 장사하는 기업 1조와 B란 나라에서 장사하는 이익 1조를 동일할 거야 라는 가정을 해. 이 가정이 아닐 수도 있잖아. A란 나라의 시장은 엄청 커요. A란 나라 시장은 엄청 커. B란 나라 시장은 아주 좁아. 근데 현재 이익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은 똑같을까? 라는 의심을 해봐요. 투자자들은 시장이 넓은 시장에서 시장 팀투일이 낮다면은 앞으로 시장에서 엄청 커질 거야 라는 전제 속을 단다면 시장이 넓은 시장에 기업, 거기에서 장사하는 기업한테 더 높은 PER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익이 동일할 것이다. 이게 질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는 것. 이것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이익을 이제 재석해야 되죠. 두 번째는 이 이익은 앞으로도 현재 이익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A란 기업 PER이 10이에요. 어떻게 10이 나왔어? 이익 100억에 10이 나오려면 10배. 그러면 시가총액 1000억이겠죠. B란 기업도 10이 나왔어. PER 10이. 또는 PER 15가 나왔다고 B란 기업은. 어떻게? 현재 이익이 100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 1,500억이 나오게 되면 B란 기업의 PER은 15고 A란 기업은 PER 10이 돼서 지금 보기에는 PERP가 PER A보다, 즉 B기업이 A기업보다 50% 비싼 거예요. 왜? PER이 50% 높으니까. 그런데 비싸니까 안 산다? PER이 낮은 10을 A란 기업을 사겠다? 라고 하면 이것은 그 가정에 이런 가정을 담고 있어야 돼. A란 기업은 B란 기업은 거의 같은 비슷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익의 질은 똑같을 거야 라는 가정 하나. 두 번째는 경영자에 대한 그 경영의 능력 등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A란 기업과 B란 기업의 이익의 성장률은 같은 속도로 유지될 것이야 라는 가정이 있다면은 동의해. A를 사야지. PER이 싸니까. 그런데 A란 기업과 B란 기업의 이익이 질이 달라. B란 기업의 이익은 현재 PER이 15여도 PER 10보다 높지만은 B란 기업의 이익은 재투자가 없는 아주 멋진 플랫폼업을 하고 있어. A란 기업은 근데 경쟁이 치열한 제조업을 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 그래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 그때마다 이 친구들한테 이기기 위해서 막 투자를 막 해야 돼. 얻었던 이익 모두로. 그러면 이익의 질은 다르거든. 그러면 PER 50% 비싸도 나는 B란 기업을 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 B란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A란 기업보다 훨씬 높아. 또 B란 기업이 장사하는 지역이 훨씬 넓은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라고 하면 B란 기업 PER이 높아도 살 수 있다. 그래서 PER을 알되, 그러니까 Price Earning Ratio, 객관적 지표, 시장이 만든 PER은 알되, 기본적이에 알아야 되지만은 그것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또 하나는 다른 자산과의 수익률이 여전히 앞으로 똑같이 유지될 것이다. 금리가 계속 앞으로 현 상태에서 유지돼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 PER은,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옆에서 앞으로 이제 5%에서 10% 올리면 채권 PER은 떨어지는 거예요. 반절로. 채권 PER이 떨어지니까 일드 갭이 차이가 생겨. 일드 갭이 바뀌게 되면 주식시장 PER도 바뀌어야 돼요. 당연하지. 나 작년에 채권 PER이 100이었기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나는 채권에 투자를 안 했어. 하지만 채권 PER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나 주식 팔고 갈 거야? 주식시장 PER도 교정을 받아야 돼. 주식시장 그럼 당연히 높아지겠죠. 키를 맞추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PER의 한계를, 이것 말고도 많아요. 이 한계를 발견한 것조차도 여러분이 한 단계 진보된 나침판을 갖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우리가 주관적 PER 또는 여러분 투자자가 부여하는 PER 또는 나의 PER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PER이 현재 시가총액 나누기 수익률에서 만들어진 그냥 PER, 종속적인 PER인 것에 비해서 지금 설명하는 두 번째 PER, 주관적 PER, 투자자가 부여하는 PER, 나의 PER은 이런 질문 속에서 태어났어요. 무슨 질문이냐? 세상의 빌딩 가격은 또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뭐가 결정하지? 뭐가 결정하지? 라는 질문. 결국은 그거는 저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뭐가 결정할까? 기업의 주가는 뭐가 결정하지? 결론은 두 가지예요. 변수는. 하나는 그 기업이 만들어낸 이익, 또는 수익력, 또는 빌딩 가격이라면 그 빌딩의 임대 수익. 채권이라면 채권의 금리, 수익률. 이것이란 것 하나 하고, 변수 하나 하고, 이 수익률에 곱해지는 PER. 우리가 프리미엄 of earnings ratio라는, 라고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것의 이 두 값만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은 주가, 시가총액, 빌딩 가격은 자동으로 결정이 돼. 부동산 가서 물어봐. 저 빌딩 얼마예요? 100억이래. 임대수익 얼마입니까? 10억이래. 그러면 시장에 부여한 객관적 PER는 10이에요. 객관적 PER는. 그냥 나누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다시 나의 PER을 안다면은, 진정하게 나의 PER를 안다면은, 지금 현재 10억이 나와? 근데 왜 10만 PER 10을 줘야 되지? 나는 이거 PER 10 주기 싫은데? 왜냐면, 이거 2등 상권에 있고, 그리고 한 개 기업만 들어와 있어. 근데 이 기업 나가버리면 임대주를 구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 10억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떤 점에서? 이익이 너무 변동적일 것 같고, 이익이 예측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익이 확장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뭐 쉽게요, 이 한 개 업체한테 임대료 줬는데 이 친구들이 쉽게 내가 그 임대료 올린다 해도 임대료 안 올려준다면 나가버릴 것 같아. 라는 의심 속에서 이 임대수익 10억에 대해서 이게 그 수익의 확장성, 수익의 예측 가능성, 수익의 비변동성,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매력이 없어. 그러면 PER 10도 주기 싫어. 10도 주기 싫다. 5를 준다? 7을 준다. 그게 시장에서는 10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내 스스로의 PER를 부여하는 것. 이게 난 진정한 투자자다. 라고 생각해. 진정한 투자자는 뭐? PER2. 여러분이 부여할 PER를 부여하는 방법을 아는 자이다. 그거는 이제 PER1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관점이기도 하지. 한계점 뭐? 이게 질은 똑같다는 것에서. 그래서 어디는 무슨
그래서 이제 PR을 우리 PR2라고 얘기해요. 그 여러분의 PR. 그래서 사실 내 이제 관점 체계는 그걸 내가 부여하는 PR 방법이니까 KPR로 정했는데 누군가가 뭐 레오가 매튜가 이제 나는 그 회장님 방법을 싫어요. 나는 새로운 방법이 있어. 이게 퀄리티를 이게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다면 또 그런 방법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거기에 매튜 알파 뭐지? PR 해서 현재 수익력에 곱하면 돼. 그만큼 우리는 그래서 재밌지. 그래서 이제 도대체 시가총액 현재 시가총액 알겠는데 현재 시가총액에서 만들어진 현재 PR 알겠는데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결국은 내가 살려는 이 기업의 미래 시가총액을 알고 싶어 라는 본질적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되고 그 답을 하는 과정에 두 가지 변수를 알면 무조건 맞춰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이 회사의 그 장기적 이익이에요. 그리고 이 장기적 이익의 PER 이 두 값만 안다면 우리는 그 기업의 미래 시가총액을 알게 되고 미래 시가총액과 현재 시가총액을 차감하면 빼면은 업사이드 포텐셜 기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기대 수익. 그래서 한 손에는 GPS 같은 나침반 2, PR2, 프리미엄 업 어닝스 레이쇼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근데 둘 다 좋지만은 앞으로 시장은 앞으로 투자자는 어떤 게 더 집중해야 될까? 라고 봤을 때 자, 어떤 기업이 수익력에 대한 이 밴드, 예측 가능성의 범주는 큰 차이가 없어, 투자자들한테. 자, 삼성전자, 내년에 이익 얼마나 할 것 같아? 내후년에 이익 얼마나 할 것 같아? 뭐, 다른, 카카오 얼마 내년에 이익 날 것 같아? 애플 이익 얼마나 할 것 같아? 그 이익의 밴드는 아마도 거의 뭐 10%, 20% 차이 나나? 이익을, 수익력을 예측하는 상단, 가장 높은 수익력과 이익이지. 가장 낮은 수익률의 차이는 뭐 10%, 20% 요즘 원치 애널리스트들 시장의 뭐 평가가 아주 날카로워 가지고 아마도 수익력에 대한 예측 범위는 차이는 밴드는 뭐 10%, 20% 차이 내에 존재할 텐데 반면에 시가총액 결정 또 다른 변수인 PER, 프리미엄 업 어닝, 프리미엄 이익의 질에 대한 투자자의 부여의 정도는 차이가 너무 클 것 같아. 자, 테슬라를 한 예로 보면 테슬라의 미래 이익이 뭐 연간 뭐 30에서 50, 뭐 5% 5년 동안 30에서 50 정도에서 크게 넘나들겠어? 동의를 해요. 수익력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많이 는 사람 한 5%, 10% 정도 늘겠지. 적게 는 사람 한 30% 늘지 않겠어? 라는 차이는 20%포인트에 불과해. 그런데 테슬라의 PER, 테슬라가 만들 이익에 얼마의 프리미엄을 주지? 라는 차이는 어떤 사람은 PER 10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PER 50 줘도 싸. 라고 하면 그 차이는 얼마죠? 5배 차이죠. 어떤 사람이 시장은 힘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PR을 잘 봐서 PR을 부여 잘했어요. 자기가 자기만의 PR, 투자자 부여한 PR, 주관적 PR, 통찰의 PR, 비즈니스 모델 관점의 PR, PR2 이것을 다른 사람 PR 10을 줬어. 테슬라는 어떤 사람은 50을 줬어. 맞췄어. 그럼 그 차이는 5배 차이가 나는 거지. 수익력의 예측 가능성의 밴드는 20%포인트? 범주에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 PER 밴드는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해진 세상이다. PER을 내가 어떻게 부여할까? 나의 PER, 주관적 PER, 투자자 부여할 PER, 미래의 PER, 비즈니스 모델의 PR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차이를 부여하는 잘 부여하고 안 부여의 차이가 기대 수익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는 PR2를 소중한 도구로서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 PR 그러면 2를 어떻게 부여하지? 라는 관점에서 첫째, 자, 이게 질을 잘 따져야 돼요. 이게 질, 저는 네 가지를 봐요. 이게 지속성, A라는 기업과 이 B라는 기업이 있다 했을 경우 이 어떤 기업이 이익이 더 지속 가능할까? 주로 테마주는 이익이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높은 PR을 주면 그건 사면 안 돼요. 팔아버려요. 이익의 비변동성,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특히 반도체.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익이 안정적인 것보다 프리미엄이 낮죠. PR을 낮게 줘야 되겠죠. 상식이에요. 다 동의하면 돼. 그 내 말이 틀리면 또 그거 빼버리면 돼요. 그 변수로서. 그리고 이게 예측 가능성. 내후년 이익도 모를 것 같아. 뭐 어떻게 특히 이제 호텔방 하는 사람이 여행지 호텔방 하는 사람이 그렇겠죠. 그런 거. 뭐 또 그 골프장 그 부킹도 뭐 작년에 잘 됐지만 금년에 또 안 될 수도 있지. 이익 예측 가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익의 확장성이에요. 확장 가능한 이익과 확장 가능하지 않는 이익의 차이가 이익의 질을 만들어내고 그 이익의 질이 PR을 높게 줄 것인가 낮게 줄 것인가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익의 질을 따져야 되는데 이 PR을 부여할 때, PR2를 부여할 때는 이익의 질 네 가지 중에 이익의 확장성이 중요하다.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익의 지속성, 이게 예측 가능성, 이게 비변동 측면에서는 미국 국채 20년짜리가 20년 동안 이게 지속 가능하고 이게 비변동적이고 변동을 하지 금리 시장 금리에 따라서 이게 예측 가능할지 그러면 채권보다 주식이 나을 리가 없잖아. 미국 국채 20년보다. 다만 주식을 한 이유는 뭐야? 채권이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의 본질적 밸류, 본질적 매력, 바로 이게 확장성이에요. 이게 확장성. 그럼 나는 주식시장에서는 안전마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주식 투자자는 본질이 안전마진을 찾는 게임이 아니에요. 업사이드 포텐셜. 바로 이게 확장성을 찾는 게임이다.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자들은. 채권 투자자도 안전마진을 찾는 시장이에요. 그 채권 펀드 매니저는 부도난 것을 사면 안 돼.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가끔 부도나기도 해요. 그것을 완전히 달라. 나는 누구이지? 나는 채권 투자자라고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의 만기까지 부도 안 나오면 돼. 만기 후에 부도 나오면 돼.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는 질문이 중요해. 나는 계속 기업의 주주로서 어떤 기업과 함께 해야 되고 그 기업의 미래 시가총액이 뭘까라는 고민 속에서 미래의 잠재적 수익 그리고 그 수익의 프리미엄률 그리고 이 수익의 프리미엄률은 이게 질 네 가지. 그 중에서 이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게 확장성과 동일한 이게 성장률. 이제 그게 프리미엄률을 결정하고 세 번째로는 다른 자산 간의 일드갭. 또한 PR을 부여할 때 미래의 PR을 부여할 때 중요한 뭐죠? 그 적용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제 시장도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야, 미국 S&P하고 한국 코스피하고 PR 차이가 항상 늘 많이 있어. 코스피가 S&P보다 2분의 1 더 싸네? 싸다는 전제는 뭐야? 싸다는 전제는 S&P 기업의 수익, S&P 기업 500, S&P 500 기업의 수익 이익과 한국 상장기업의 이익의 퀄리티가 동일하다는 가정. 이게 지속성도, 이게 예측 가능성도, 이게 비변동성도, 이게 확장성도 동일하면 당연히 PR 낮은 게 싸죠. 근데 S&P 500 기업의 이익의 퀄리티가 한국 기업보다 똑같지 않아? 하면 여기 사야 돼요. 근데 아니야. 내 생각으로는 미국 기업 S&P 500 기업의 이익의 퀄리티를 내가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때
각 시장 또는 각 기업이 부여받을 PER에 변수를 묻어낸다면 PR 원만 가지고 싼 PR만 찾아다니다가 좋은 투자가 되지 못하는 우를 범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등산을 할 때 아무리 좋은 나침판, 아무리 좋은 GPS를 갖고 있어도 체력이 없으면 목적지에 달성할 수 없듯이 이 주식시장에는 복잡게 해서 마지막까지 성공 투자 남기 위해서는 요것 현재의 기본적으로부터 생성된 PER과 풍부한 상상력으로부터 생성된 PER 속에서 더 중요한 자기만의 관점을 가진 투자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해석하고 다만 기본적 이로부터 풍부한 상상력을 작동시켜 여러분만의 관점을 만드는 게 그리고 양손의 PR1과 2 객관적 PR과 주관적 PR을 진짜 멋지게 남보다 더 명쾌하게 남보다 더 멋지게 알고 해석하면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이렇게 제가 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지만은 투자에 관해서 더 멋진 생각을 하는 수많은 사람이 의료 금융시스템 밖에서 있을 거예요. 입사를 못해서 어떻게 스펙이 안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운 좋게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이 없어서 나보다 더 멋진 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지 못하는 극기가 춤을 추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춤을 추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아. 벌써 미국에서 부동산 엄청난 유튜버가 그 사람이 운영하는 ETF가 시장에 출시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저런 세상이 돼야 돼. 이렇게 꽉 막힌 나 같은 사람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멋진 사람들이 시장에 막 우후죽순 나와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춤을 추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자되는 리치투게더의 세상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죠. 이제 그런 속에서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탱고픽이라는 플랫폼 기업도 한번 구상해보고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 운영해본 이유도 나는 너무너무 멋진 끼들이 잠자고 있고 쉬고 있고 죽어 있고 활용되지 않고 있고 사장돼 있고 이런 끼들이 춤을 추는 세상이 유튜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 야 저런 친구들이 유튜브 없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저분들. 그래서 자 우리 함께 부자 되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